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뭐고 이 중 정신건강 간호사의 업무는 무엇일까? 우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어. 정신건강 심리사, 그리고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렇게 세 분이 있어.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 발견이 있고, 그 다음에 만성 정신질환자의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사회복귀 훈련 및 진료 의뢰 있어. 그리고 포괄적 간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상황이 있다고 나는 썼어. 또 나는 그 법제처에서 정신건강 간호사 공통 업무로 나와 있는 걸 다 썼는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 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정신질환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 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그 밖에 제1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 증진 활동, 이렇게 써있는 거를 찾았어. 또 찾은 거 있어?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 그러면 이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이랑 이번 유형 권익보호에 대해 혹시 찾아본 사람 있어? 나는 목적을 찾아봤는데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썼어. 나도 그렇게 찾았어. 나도. 이번 난 유형. 입원 유형에 찾아봤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비 입원이랑 동의 입원, 그리고 보호자가 2명 이상 동의할 수 있는 보호자의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특별자치시장과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행정 입원과 의사에 의한 응급 입원이 있었어. 권익보호는? 권익보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 이용에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에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어. 나도 그렇게 했어. 이거 다 똑같은 거 같아. 다 이거니까 법에서 똑같지? 찾아가지고. 그럼 정신건강 간호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쟁점 사례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찾은 것들 말해볼까? 생각하는 것들? 뭐 음. 찾은 거든 그냥 있던 거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례들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것 다 말해도 될 것 같긴 해. 나는 강제 입원 사례. 그 교수님이 올려주신 영상 첫 번째 거에 그 양어머니랑 오빠가 강제로 입원시키는 그게 조금 무서웠어. 나도 그건 무서웠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일단 재현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실화였으니까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해. 또 있는 사람. 나는 다른 쟁점을 찾아봤는데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 정보를 환자에 공유하면서 업무 현장을 하잖아. 근데 이런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해서 범위에 따른 판단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어렵고 이런 쟁점이 되는 것 같아. 딜레마가 오는 거지. 또. 나는 다른 쟁점을 찾아봤는데 피해 망상으로 난폭 행동을 보이는 조현병 대상자가 입원을 한 상태였는데 그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어. 근데 약을 먹으면 안정화되지만 부작용으로 시력 저하나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이 대상자가 약물 복용을 거절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 간호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이 약을 계속 줘야 되는지. 치료는 해야 되는데 이제 대상자가 이 약물을 너무 거부하니까 이 대상자에게 약물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잖아. 그치. 이것 때문에 어려웠지.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을 찾아봤어. 치료를 해야 될 권리도 있는데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으니까 이게 어느 장단이 더 중요도가 높은지도 정하기도 어렵고 인권 문제라는 게 있으니까 맞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어려워 너무. 또 어떻게 생각해? 언니랑 똑같은 사례를 찾았어. 근데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환자가 거부를 하니까 약을 안 줄 거야? 조현병 환자인데 어떻게 할 것 같아? 본인이라면 만약 나는 어쩔 수 없게 그래도 환자가 거부를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병을 따라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 심각하면 속여서라도 조금씩은 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그거를 안 먹는다 해서 이제 그 사람만 위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칠 수도 있고 약간 위험한 상황에 놓일 바에는 그냥 약간의 거짓말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게 좀 치료가 우선 돼야 된다고. 맞아. 우선순위가 좀 더 치료받을 권리가 좀 더 높지 않나 약간 이런 거? 환자 입원한 상황이라면은 뭐 속여서라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해. 맞아. 만약에 환자가 퇴원약을 가지고 집에서 혼자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괜찮네. 다른 거는 없을까? 그러면 이 강제 입원 사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까? 못하지 않을까? 강제 입원 사례 그지? 판단은? 못하겠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강제 입원 같다 이렇게는 못하겠지. 근데 상담받다가 약간 그런 건 있겠지. 이상한 낌새는 그런 건 면담을 싫은데, 우리는 근데 환자가 보호자나 하니까. 환자가 아니라 하면은 맞아.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잘 못 잡지. 강제 입원이라는 게 이 법으로 나뉘는 것 자체가 동의 입원이 보호자 2명이면 돼버리는 맞아. 거니까 맞아.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 강제 입원이. 자기가 들어가기 싫다고 해도 그치.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의 입원이 최종인 것 같아. 얘 끊고 다시 녹화하자고? 아니야, 그냥 계속 할까?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그거 사례 마지막 하나. 그 영상 거? 노숙자? 그거 그거. 우리 맞았어. 법 영상이 4번째 거에 있었잖아. 그 37분짜리에 그 영상.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겠지. 사례를. 영화 내용이래. 그거 영상 내용 정리해볼 사람? 우선은 해볼게. 오케이. 간단하게 해볼게. 우선은 병원에서 노숙자들을 데리고 와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은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병원에 만약에 그 사람들의 자리가 차게 된다면 병원에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었어. 거기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 노숙자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고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돈을 또 받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의식주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도박이나 술, 담배를 해서 중독이 돼서 또 다시 이 병원 입원이 된 거야. 퇴원을 하고 나서도 나갔다가. 그래서 다시 이게 들어와서 되풀이되는 이게 그 영상에서 그거였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어찌 보면은 병원 비리인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감사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맨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맞지? 그지? 그거 봤을 때 영상에도 나오긴 했는데 그 환자들이 계속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었었더라고. 맞아. 외출 술을 마시러 자의도 나가기도 네. 하고 뭐 일 가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은 일 그치. 다녀오라 한다. 약간 오라고만 다시 들어와라.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이 있는 그 주변 지역사회 환경에도 나였으면은 거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 왜냐면 맨날 주치자들 있고 뭐 영상에도 나왔듯이 화투치는 아저씨들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도박 문제로 번지고 돈을 거는 순간 이건 도박이 되는 거니까 맞아. 이제 안 좋은 거에 플러스가 되니까 그치. 나는 거기 못 살아. 난 도망갈 거야. 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정신질환자를 이제 중증도가 또 높은 진짜 위급한 약간 좀 치료가 이렇게 많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되면 비용 문제도 커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사람들이 더 살기 편하게 치료를 받지 않을까 해서 약간 이거에 대해서 조사도 이제 병원 가서 좀 더 체계적인 구조에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와서 자세히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나라 돈을 먹고 그냥 오로지 나라에서 키워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좀 더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막 이렇게 도박이나 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제한해서 쓸 수 있게끔 뭐 약간 카드로 해서 이 카드 여기서 사용 안 되는데요 어떡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솔직히 현금으로 오면은 그 거래 그 내역이 안 나오니까 통장에서 빼버리니까 모르잖아. 현금을. 그러니까 그냥 약간 우리 그 지역 상품권 그 카드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몇몇 곳 제한해서 하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제한을 둬야지. 약간 정신병원에 막 그치. 주소 되어 있구나. 약간 그러면은 솔직히 그런 거 좀 해야지 나라에서 세금을 좀 더 유용하게 잘 쓰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좀 크게 와닿았었어. 그 동영상 댓글도 보면은 세금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노숙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는 자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이런 세금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 허투루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대부분 댓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나는.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자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여지면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왜냐면은 알코올도 해독되는 시간 해독되고 나서 금단 기간이라는 게 엄청 괴롭다고 하니까 그 동안에 그거를 참고 견디려면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점도 나는 맞다고는 생각을 해. 계속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뭐지?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받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도박이나 술이나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일은 절대로 안 하게 되는 거잖아. 기초수급자, 노숙자 막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자기도 인간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일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럴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좀 더 그런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 다시 한번 병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싹 이렇게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나도 좀 해결 방안 이런 거 좀 생각해봤는데 일단 정신병원을 입원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예를 들어 그냥 부모님이 뭐 보낸다든가 아니면 자의로 이런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생각하고 심리 검사나 뭐 정신건강 전문 용어를 통해서 이런 거짓 환자를 가려내거나 아니면 침상당 환자를 돈을 주잖아. 그런 방법을 뭐 행위수가제나 이런 방안으로 고치거나 잘못된 간호사나 의사에 대한 뭐 책임 의식을 교육을 증진시킨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 나도 하나 그거 얘기할 게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집안이 기울일 정도로 세금을 엄청 내게 해서 아예 운영을 못하게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병원 오픈을 하지 못하게 그 사람이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예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규제 같은 게 좀 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약간 너무 이런 거에서 그냥 아예 그 처벌도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맞지.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 약간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잖아. 그런 게 너무 없다고 생각해. 안 약간. 지켜지고 그래서 약간 책임감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의료인에 대해. 그리고 옛날에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할 사람들한테 자기 병원은 입원료가 좀 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병원에 입원하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다른 병원은 100만 원 입원료를 받으면 우리 병원은 60만 원만 받는다 하면 이제 40만 원을 싸게 해주는 거잖아. 홍보를 하는 거야? 그렇게? 근데 40만 원은 싸게 해주는데 그 40만 원만큼 노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 병원에서. 홍보는 약간 병원에 청소 일이나 이런 거를 어이구. 맡긴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었고. 병원의 역할이 아니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곧 우리도 의료인이 될 건데 정말 윤리 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치.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뭐 다시 윤리교육을 30시간 시키고 감상문 같은 거를 쓰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 본다고 바로 의식이 생기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최소한 그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렇게라도 해서 윤리의식을 가지게 해야 하니까. 맞아. 의식을 갖기라기보다는 윤리는 지켜야 한다,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라도 있어야 이 사람이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 근데 아까 오빠 말처럼 이미 그런 병원에 비리로 운영이 됐던 병원을 연 사람은 다 두 번 다시 맞아. 못하게. 병원 운영과 여는 책임 뭐 어찌됐든 운영 관리 업무는 절대 맡아서는 안 되는 법이 생겨야 될 것 같고 제재가 그냥 2번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기회를 2번 다시 주지 않는 것처럼 그건 맞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말 던지고 간호사라도 일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운영으로는 이미 글러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해야 된다고 봐. 왜냐면 이거는 노숙자들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이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환경 원인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의 치료는 뒷전이고 일단은 그 병원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병원 문제, 우리나라 법 문제, 법이 너무 애매하다. 빠져나갈 너무 구멍이 그래. 많다. 어떻게 머리만 쓰면은 어떻게든 돈 벌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막아야 되지 않을까. 병원은 병원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맞아. 더 말할 점 있어? 난 다 말한 것 같아서 이 얘기한 것 같아.